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생명 존중에 인명 중시에 DNA를 가진 군대 이걸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병사를 병영에 보낸 어머니들의 심정은 늘 그렇게 소중하게 네, 다뤘으면 그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간혹 이런 지휘가 있어요. 야, 사고 예방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전투력이 나와? 실전에서 뭘 하겠어? 그런 병사가. 그런데 난 이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안전의식을 철저히 실천받는 부대에서 자란 병사가 실제에서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몸을 던질 줄 안다는 거예요. 예. 맨날 요령 피울 생각을 한쪽 머릿속에 키운 병사는 도망가기 바쁘고.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휘관들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나의 생명과 안전을 늘 생각해주는 지휘관들의 자상한 목소리와 보호를 체감하고 예, 감사드리고 그렇게 그러죠. 지내야 그놈이 가가지고 제대로 싸운다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군대를 만드는. 그런데 지금 야 이래가지고 무슨 군대야 그러고서 엉덩이 빵빵 차면서 나가라고 그러고 강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군대답지 않다고 그러고. 에이 보는 데서 잘한 것 같지. 그런데 요즘 같은, 예. 실제로 잘 못한다니까요. 요즘 같은데도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관심사잖아요. 재해 방지. 네. 거기에 대해서도 야, 그런 거 가지고 벌벌 떨면은 뭐 어떻게 큰 일을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그게 잘못된 거. 여태까지 그러니까요. 군대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요. 그러니까요. 전방에서 DMZ 중대장 할 때 우리 연대장님은요 생도 일기신데 강중권이라고 그거 저 유명한 분입니다. 이 양반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왔대요. 네. 6개월 동안 무슨 유학을 했냐고 하니까 안전교육에 관한 이분 그러니까 인사참모부에 계속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안전 이 관리는 인사에서 하거든요. 근데 인사참모부에 있다고 해도 그 안전? 그런 거. 군대가 무슨 안전, 그런 게 없는 일이야. 진급시키고, 어디로 보내고, 인사. 이런 게 중요하지. 인사 근무처에 뭐 안전관리 장교? 우리는 그렇거든요. 미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얼마만큼 그 지휘관이 병사들에 대해서 목숨을 중요시 여기고 다치지 않게 훈련 중에도 훈련이 좀 안 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보호받은 병사가 전쟁 벌어지면 용감히 가서 싸워요. 그렇지 막 천대받고 그런 병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잘할 것 같고 용감한 것 같아도 그건 뒤로 도망갑니다. 저는 월남전에서 경험했어요. 그런 병사가요 우리가 전진하는데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겁탈을 해요. 겁탈. 그래서 저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다음에 전투에 나가서는 그놈 새끼 쏴버려. 전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친구 귀에 들어가고 애들 귀에 들어가서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적과 싸우며 왜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미국 군대는요. 모르겠다니까요. 죽구 전투에서 176구의 시체가 깔려 있는데 그 시체를 보고 애들은요. 전부 그걸 모아다가 묘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God bless them. 딱 나무 자르다가 이제 보를 받고 거기다 써서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그냥 잔인무도하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에 좋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임무가 저걸 죽여야 되고 또 아니면 내가 죽고 하니까 했을 뿐이지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분방 미국 군대 언뜻 보면요 되게 자유분방하고 올라가서도 뭐 일하고 뭐 보초도 막 엄격하게 안 하고요. 그런데 실제 움직이는 걸 보면 그 바탕에. 그래서 이 선배, 우리 연대장님은요, 별로 군에서 지금 못 받았어요. 왜냐면 맨날 안전사고, 뭐 이런 것만 주의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연대에요, 사고가 나지 않아요? 네. 이분은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막 빌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절대 부하한테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참 죽는 아니더라도 애들 그렇게 해서 다치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교육하니까 이 부하들이요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자기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중요한 안전교육. 이건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서 서 박사님도 우리 군대 생활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을 잘해야 장군 되고, 안전을 잘해야 연대장 되고, 연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뭐 그랬습니까? 뭐. 나약한 장교라고 생각했죠. 예, 이건 사고 이런 것이 어디 가서 전투하겠냐, 이런 약한 놈이. 사고 안 나는 데만 신경 쓰고 말이야. 전투력은 약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님께서 기업 총수들이나 모두에게 경고하듯이 말입니다. 너네들 말이야, 부하들 생명 하나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느냐. 그거를 그냥 나몰라라 하고, 하청 줬다. 그 하청은, 우리 원청에서는, 하청 줬다. 그럼 원청에서는 책임 안 진다. 우리도. 물론 본사에서는 책임 안 지고. 이걸 없애라고 막 대노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걸 막 지금 언론의 기자들 막 그래서 일평생을 그냥 과외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미국 갔다 오고 뭐 맨날 좋은 분위기에서 뭐 일본 앞제비 해가지고 돈 벌고 하는 그런 자손들이 전부 이 갑질로 이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라는데 그 젊은 층에 뭐 이제 중요 뭐 기자라든지 뭐 이분들 분위기가 쓱 뭐 코웃음 치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신문은 막 거기에 동조하고 해서 어떤 그 기자가 막 붕괴하더라고요. 막, 이 동조하고 이놈들이 그런다고. 그런데 이분은 할 거예요. 이건 그냥 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처럼 그런 자기가 몸소 체험해서 그 불쌍한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한 거.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치한다고 국민의 정치라고 지금 내걸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처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군대가 그 뒷받침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가 앞으로 세계적인 이런 K컬처, 방산 이런 걸로 막 나아갈 때 그 뿌리에는 이러한 인간 존중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그거를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쉬워요. 제하고 통수권자께서 해 하면은 그렇게 법 만들고 그런 사람 진급시키고 안 그러면 막 도태시키고 그러고 착착착착 과거 같으면 기무사 시켜가지고 알아봐 하면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알아서 다 지휘교통 통해서 쫙쫙 하면요. 그런데 그런 군대, 그 안전의 제일로 여기는 군대. 근데 우리 그 양반은 대령으로 끝났거든요. 그건 뭐 누가 관심도 안 가져요. 안전 떠들면 그 쓸데없는 소리 미국 군대에 가서나 그런 짓에 하고 그냥 안 알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걸로 다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보면은 우리 동생들, 여자 동생들한테 가려 그릇 하나 깨면 막 욕을 해요. 막 가시나 새끼가, 막 화내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거 몇 번 하고 나면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안 깨거든요. 그 식은 나쁜 식이에요. 옛날 권위주의 시대, 옛날 그 가족 문화도 권위주의 그런 시대 목에 들어가면 지금 그런 식으로 나 애들이 듣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주 뼈아프게 어떤 형태로 하든지 군대에서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관장이나 모두가 내 자식을 다치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세계에 우리가 우연한 게 아니고 우리 군대가 이런 정으로 뭉쳐진 군대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막 일본 놈 앞제비들이 만든 군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우리 새로운 대통령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의 K컬처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못 만들었는데 우리가 군대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젊은이 들고 군대 왔다가 나가니까 나가면서 그거를 몸에 체득해서 가서 이런 걸 만든다. 제가 병사들을 지휘하면서 군의 이제 눈빛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지막 지휘관이 대대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는 다 간접지휘죠. 이렇게 다니면서 1년에 131일을 야전 텐트 안에서 산속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늘 1년 주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안전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늘 그렇게 야지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형님의 눈빛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따뜻함을 거기 요구해요. 늘 간절히 바라는데 지휘관은 성과 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휘봉 콕 지르고 이러고 다니고 있지. 그게 오늘 군대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그 극복하고 따뜻한 인간애가 주고받는 그런 병영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전투력이 약화될 것 같지만 거기서 전투력이 나온다는 말씀을 해도 그래 제가요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엉뚱한 짓인데 한 부대를 지정해가지고 전비열을 폐지했어요. 야 이 자식아 마이마 하고 이런 말을 없애. 그러니까 전투 지휘를 하거나 임무 수행 중에는 반말을 써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야 임마 너 이 자식 뭐 대장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서서 격려도 안 해? 이렇게 뭐해. 미국 군대장
웨스모렌 별 4개짜리가 헬기에서 내려가서 딱 지나가는데 뭐도 웨스모렌 하듯이 이런 군대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러니까 나서서 군기를 좀 빼야 되겠네. 진정한 군기가 네. 겉으로 보이는 딱딱한 그게 군기가 아니고 유연성 있는 이런 게 태권에서도 이게요 막 뻣뻣하면 이게 못 쳐요. 이게 맞아요. 유연하게 한 게 촥 나가면 그냥 스피드를 내가지고 가서 이게 유연성이 이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저처럼 약간 고단수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 힘 빼느냐 합니다. 힘 빼느냐. 힘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아, 오늘 멋진 말 나왔습니다. 강한 군대, 힘을 뺀 군대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유려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좀비열을 폐지해서 얼마나 욕먹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저의 약점은 저의 선친께서 남로당원이었다 하는 그게 온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조심스러워요. 특히 육사 후배들. 난 이 프로에 나와서도 야, 임마, 그 남로당 출신 그놈 새끼하고 수사 출신 아들하고 무슨 그 진지하게 얘기를 해. 아이고. 이럴까 봐서 무서운 거예요. 후배들에게 폐가 될까 봐서. 그러는데 전 일평생 그거 쫓기면서 살아왔으니까요. 항상 무서워요. 그런데 아니, 우리 온 국민이 남로당원 대통령 모시고 살았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소리 뻥뻥하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한 연대를요, 전배를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반말을 해도 그것도 좀 고급스러운 반말로 하고 언어가 주는 문화, 언어가 주는 폭력 이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막 일본 군대 앞서 있는 놈들이 막 밑에 놈은 똥찜박까지로 여기고 막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튀어나온 언어는 생각이 말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말이 거칠게 부하들한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사들은 말을 거칠게 안 하잖아요. 미국 군대도 그렇고 중국 군대도 그렇고 부하에게 큰 소리 치는 그거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하는 거지 막 큰 소리로 하는 거는 조용조용하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미국 군대도요 미국 군대는 원래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늘씬하게 이렇게 하기 그렇지만 중국 군대는 장군되면 조금 뚱뚱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씨 좋은 시골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안기고 싶고 그러지 막 그냥 근데 이제 대대장과 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모를 제대로 가지고 그래도 대대장 그러니까 대대장까지 했으면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공적인 걸 못 할 리가 없어요. 왜냐 마음대로 주임 참모를 딱 데리고 딱 그 사람들 보고받고 안전에 관한 거 이런 모든 게 정형화돼야 돼요. 정형화돼서 딱 그 매뉴얼대로 그냥 대대장이 되면은 이런 거 조심해. 훈련 나가기 전에 애들이 이런 거 하고 점검하다가 잘못하면 막 어디 산에 가서 뭐 잘리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뱀에 물리면 이렇게 해야 돼. 싹 매뉴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소위 정신교육의 내용이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런 사람이 장군 되고 그런 사람이 연대장 되고 사단장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믿어요. 장관이 하는 거죠. 가만히 폰만 재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엄청 고민한다. 무슨 고민하느냐. 훈련 나가면 사고 안 나고. 지금의 우리의 문화로는 지가 진급하려니까 사고 안 나게 한다. 이제 그게 딱 일반화되면요. 그런 게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하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병사들도. 윗사람 되면은 그런 고민을 한다. 저분들의 고민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어요. 부하들이.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사람이 돼요. 저의 꿈은 미국 군대고 실제 하는 방법, 제도 도입의 방법은 대만 군대였는데 대만 군대 장군은요. 우리가 보면 바보 같아. 장군이라는 것들이 좀 펑퍼지기도 하고 동작도 뻘리뻘리 안 해요. 그냥 말도 천천히 하고 완전히 수양된 그런 우리 군대도 그렇게 뭘로 수양하느냐. 병사들의 안전, 그리고 자부심을 주는 데 있어서 항일 독립전쟁의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들이다. 죽어도 좋다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 목숨 바친 그분들의 피를 이어받아서 나도 장군이지만 지금 가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그런 뜻을 우리 부하들한테 내가 하고 간다. 이런 어떤 그 신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군대에 보낸 자매님들도 우리 박사님도 네. 안심하고 보내고 네, 그렇죠. 다 또 소문나요. 모든 엄마들 병사들 입에 통해서 소문나요. 네. 옛날 군대가 다르다. 맞아요. 이재명의 군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전지 개백했다 군대가. 완전 옛날 같으면 군대도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 전에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은 전부 야야 지금 군대도 아니다 그 새끼들. 맞아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군대도 아니다. 야, 군대가 상명하복이라는 오랜 그 관습 속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따뜻한 상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군대에서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가족애로 저 사람의 말이면 무조건 듣고 싶고. 그럼 군대가요. 예.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좀 안 된 얘기지만 4년제 육사 출신 스지타 포스타에서는 네. 전혀 못 느꼈어요. 오로지 앞만 보고 막 그렇죠. 그냥 축제 막 이러고 막 눈치 보고 이러는데 그 나머지 장군들이 저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마지막 군대 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게 뭐 꼭 무슨 돈을 많이 뭐 높은 자리 가가 아니고 그분들이 인정해주니까. 그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오자복 장관 같은 경우는 나를 그냥 친아들처럼 친동생처럼 이렇게 귀히 여기고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평생 기억에 남으시잖아요. 평생. 그러면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예,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근데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예.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가정교육에서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더구나 광주 사태 때 깨달았어요. 광주 사태 때 바른 소리 하는 놈은 저 새끼 저놈이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중형자리로 쫓겨나고 고생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육사 출신 4년 선배들은요 4년제 선배들은 저를 멀리 하려고 해요. 저놈하고 가까이 하면은 내가 불리하다.